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대만의 하청 특공대와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포스는 드드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미국의 이공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공계의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인가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인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뭔가를 만드는 거,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는 거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공계는 항상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다음에 그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 뭔가 많은 이제 아이디어 디스커션 하잖아요. 그 후에 그 생각이 결정이 나면은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은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설계도를 만들고 특허를 다 걸어버리면 그 기술은 미국 거예요.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만드는 거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에 속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외 인건비가 싼 값싼 공장에서 생산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 값싼 공장에 이제 노동비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전 세계에 아주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팔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원천 기술인 특허와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 내고 있는 어떤 근본 원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도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설계도와 어떤 원천 기술의 확보가 끝나면 이제 하청을 합니다. 하청을 할 때 뭐 요즘 하청계에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대만이죠. 근데 뭐 늘 대만이다라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원천 기술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 이것을 싸게 그리고 원하는 납기일에 납품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수소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조건을 전 세계의 회사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래서 1등, 2등, 3등을 매겨서 최종 1등에게 하청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항상 다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대만. 자, 근데 왜 대만인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아시아 국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뽕은 어떤 스타일로 좀 요즘 보도를 하냐면 이것이 마치 미국의 기술을 이겼다. 그래서 미국도 생산 못하는 거를 아시아가 생산할 수 있다. 라고 보도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언론 보도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자,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기자,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제로 엔지니어링 업에 종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홍보성 글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 클릭해서 그 조회수로 돈 벌어먹고 사는 인생들이 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읽는 그 독자들이 기분이 좋게 만들고 역시 아시아 기술이 최고다 라는 환상에 빠지게 만들어야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렇게 현실을 왜곡해서 마치 아시아의 기술이 미국을 이겨서 그 결과인 것처럼 보도를 하죠. 근데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미국이 기술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제조 방법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즉 라면으로 치면 라면의 조리법을
그리고 원자재를 뭘 써야 되는지 다 명시를 한 설계도와 레시피, 요리책을 주는 거죠. 그 주면서 이제 기밀 계약서를 씁니다. 이 기밀을 누설하면 뭐 몇천억 원의 배상료를 문다라는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발설되지가 않습니다. 요 사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뭐고 이런 거를 민간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 왁구를 보면 마치 미국이 생산을 못해서 생산 기술이 없어서 뭔가 대만에 쩔쩔매고 있는 그런 각으로 보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배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는 원천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원자재 뭐 써야 되고 어떤 조리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다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만드는 툴, 그러니까 생산 장비까지 다 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하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청을 이제 대만에 맡기기로 했어요. 왜냐면 전 세계 수송을 해보면 항상 대만이 가장 싸게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항상 대만이에요. 그래서 대만을 선택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은 좀 작은 계약은 뭐 그냥 대만 분들이 이메일로 뭐 땡큐 하고 이제 언제까지 납품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영수증 날리고 끝인데, 이제 좀 규모가 큰 거래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대만의 생산 본부에 그 실제 어떤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인사를 하러 오는데 이번에는 좀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포스를 보고 드드드. 일단 제가 본 모습만 알려드릴게요. 자, 인사를 하러 이제 대만 아저씨들이 왔어요. 왔는데 아주 건장한 아저씨들 한 10명 정도 왔는데 대박인 게 이 아저씨들이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바리깡 알죠? 바리깡. 그 있잖아, 머리 미는 거잖아. 드 하고 미는 거. 그 바리깡 한 1cm에서 2cm 정도. 요 바리깡으로 민 듯한 빠방머리. 바리깡 빠방머리에 건장한 아저씨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조폭인 줄 알았어요. 진짜 딱 조폭 느낌이에요. 머리 딱 그 깍두기 머리. 굉장히 전투적인 머리 헤어스타일 관리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1도 쏘지 않겠다는 뭔가 그런 다짐과 같은 그런 바리깡 빠방머리를 한 건장한 아저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저는 옷에서 더 충격이었어요. 옷이 약간 그 작업복 스타일이었는데, 약간 한국도 약간 구미나 이런데, 구미나 울산 같은데 공단 근처를 거니다 보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입을 법한 그런 그 회사 로고가 적힌 작업복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출장 오는데 사실 양복 입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작업복 컨셉으로 딱 왔어요. 그래서 이 포스, 바리깡 빠방머리에 건장한 아저씨들이 깔끔하지만 딱 공장에서 입을 법한 작업복을 입고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딱 내가 받았던 느낌이 특공대다, 하청 특공대다, 뭐 이런 포스가 자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우리가 원하는 가격과 우리가 원하는 납기일에 그 무조건적으로 그 생산 물량을 다 해낼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요 다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막 싹 트요.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막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제가 느낀 결론은 진짜 특공대다 드드드. 자, 그래서
자, 5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즘 이런 하청 제조에서 한국이 대만에게 무참하게 밀리고 있죠. 무참하게 밀리고 있는데, 이게 또 언론의 또 보도를 또 이게 언론의 보도는 또 약간 또 아시아 기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또 아시아 국뽕이에요. 언론이 말하는 스토리는 이거잖아요. 미국이 생산 기술이 안 돼서 이제 대만과 한국의 싸움이다. 요 스토리로 이제 아시아의 기자들은 몰아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미국은 제조에서는 항상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거기서 발 빼고 나옵니다. 왜냐면 그게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손 털고 나가는 거예요. 손 털고 나가면서 이제 그 코스프레를 좀 하면서 그거를 이제 아시아 쪽에다가 하청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 분위기가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원천 기술과 특허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서 딱 그 한국의 그 속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딱 그 속담대로 딱 그 사실 이거 아시아 속담 아닌가? 속담은 아시아 속담인데 그 액션을 취하는 건 미국이죠. 그러니까 곰이 된 거예요. 곰이 돼서 제주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곰을 부릴 수 있는 그 테크닉을 가진 그 되놈이 돈은 다 버는 거죠.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이 요즘 지는 이유는 원천 기술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해도 요거를 싸게 며칠까지 빨리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런 서약이 필요하죠. 서약이 필요한데 대만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바리깡 빠방머리 건장한 아저씨들 와서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쪽으로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요즘 한국은 어떤 분위기냐면 참고로 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요 분위기가 지금 한국의 2030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요게 바로 한국의 한 80년대까지의 산업의 분위기였어요. 한 80년대까지 한국의 그 엔지니어링 업계는 요 분위기였습니다. 납기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기간에 그래서 한국이 급성장을 했었죠. 왜냐면 외국에서 오는 이런 하청 수주를 한국이 힘들지만 다 해냈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계속 수주를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 분위기를 이제 대만이 가져간 거예요. 대만이 가져갔고, 자, 지금의 그 느낌, 지금의 그 느낌은 이제 대만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냐? 한국은 이제 글쎄 이제 조금 한국은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 요즘 급격하게 널널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요즘 세대들이 이제 한국도 선진국 대열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좀 유럽이나 미국처럼 좀 널널하게 살고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라는 분위기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워라밸을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은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만큼의 원천 기술은 없지만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님들이 한 박사 정도, 공학 박사 정도 취득한 후에 한국의 이공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원천 기술이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원천 기술 특허나 설계도 그리고 그것을 제조하는 특수 가공 기계
이게 국산이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 이공계는 어떻게 돌아가냐? 한국의 연구소나 뭐 대기업이나 뭐 교수들이나 이런 이공계를 리드하는 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대형 연구소나 대형 대기업이나 미국의 학회나 이런 데서 보고 듣고 온 기술, 그거를 돈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빌려오는 거죠. 돈 주고 빌려옵니다. 라이센스화해서 빌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생산 기술을 세팅을 해요. 한국에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대만이랑 비슷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으로 빡세게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사실 저는 그게 싫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제 미국에 넘어왔고 미국에서 직장을 잡은 거죠. 정확하게 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노동집약적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미국에 넘어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요즘 세대들이 이걸 몰라요. 한국 원천 기술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국도 이제 유럽식으로 좀 널널하게 가자 하고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몰락합니다. 몰락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공계는 가라앉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엔진이 없어요. 없다는 거를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한국 이공계를 지금까지 드라이브 해왔던 추진력은 뭐냐면 전투력이에요. 특공대와 같은 전투력으로 원천 기술이 없지만 하면 된다 가지고 야근하면서 이 제살 깎아 먹으면서 무리하게 드라이브 해와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거 너무 이렇게 저녁이 없는 삶 싫다, 저녁을 원한다 하면서 이제는 좀 널널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앞으로 계속 몰락합니다. 이공계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이공계가 이렇게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싫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능력을 키워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게 맞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천 기술이 없는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우리도 유럽처럼 워라밸을 챙기자 하다가 이제 그냥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이 앞으로 계속 몰락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은 대만처럼 가야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도 알고 있어요. 원천 기술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한국의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그 열심히 야근하고 주말 근무 빡세게 하는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생산 특공대처럼 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하청의 리더십을 한국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가져가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하고요. 한국은 계속 몰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말할 때마다 악플이 달려요. 누가 악플을 다냐면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초년 직장인들이 저한테 그 얘기할 때마다 악플을 많이 달았어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 막 온갖 안 좋은 말들 많이 했는데 뭐 듣기 싫어하는 뭐 마음을 알겠지만 저는 듣기 좋아하는 그럴싸한 말을 해서 조회수 빠는 국뽕 유튜버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알려드림으로써 그 전 세계 이공계가 돌아가는 그 정확한 눈을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 뭔가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미디어도 없어요. 다들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클릭을 많이 유도해서 조회수 빨고 광고료 많이 벌면 끝인 세상이기 때문에 뭐 대형 미디어도 그렇고 신문 방송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개인 방송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믿다가는 인생이 쫄딱 망합니다.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미디어를 믿으면. 왜냐면 미디어는 삶에 필요한 진짜 지혜를 주지 않아요. 조회수 빨고 돈 벌면 끝. 다 요 마인드로 미디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들은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저는 실제로 보고 들은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이 폰을 켜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뭔가 말할 때 뭐 딱히 대본이 없어요. 뭐 말하다 보면 약간 횡설수설할 때도 있고 말을 더듬을 때도 있고 뭐 생각하느라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본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방송국 PD나 기자들이 하는 거는 대본이 있습니다. 즉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즉 시청자들이 이걸 보고 어떤 타이밍에서 즐거워하고 그 조회수를 늘릴 것인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에 반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고 들은 걸 얘기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지금 대만이 이기고 있는 이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